제 이름은 이승민이에요. 39살 서울 외곽에 살았죠. 사람들은 나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불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6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해요. 어김없이 같은 숫자, 그 시간이죠. 눈을 뜨면 들리는 건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음.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순서로 들려요. 창문을 열면 도로에 쌓인 먼지가 한 겹 일어나요. 맞은편 철물점 아저씨는 그 시간에도 문을 열고 청소를 하죠. 내가 그 모습을 본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저씨의 걸음이 유난히 느려 보이더라고요. 마치 화면이 잠깐 멈춘 것처럼요.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인스턴트 커피 2스푼을 타요. 그 향이 올라오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날은 향이 약했어요. 물이 덜 끓었나 싶어. 다시 끓였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모퉁이에 있는 세븐일레븐 간판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불빛은 항상 하얗게 빛나는데 그날따라 색이 조금 탁했어요. 누런빛이 섞인 것처럼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흰 원피스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었는데 빛이 얼굴에 닿지 않더라고요. 그냥 형체만 보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내 쪽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나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아무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녀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매일 하던 말을 또 하는 사람처럼요. 네?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내 옆을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나는 뒤돌아봤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정말로 몇 초 사이에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때부터 머릿속에 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6월 11일. 캘린더에도 메일함에도 전부 6월 11일. 근데 이상하게 어제도 그 날짜였던 것 같았어요. 내가 메일을 보낸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보낸 메일함이 비어 있었어요. 파일도 전부 초기화돼 있었고요.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일로 넘겼어요. 내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퇴근은 평소처럼 8시쯤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정기 점검일 6월 11일.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도 저거 봤는데 그때는 그냥 눈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금 굵은 비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반사돼 번지는데 그게 마치 누군가의 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븐일레븐 앞을 지나는데 그 여자가 또 있었어요. 아침이랑 똑같은 옷, 똑같은 자세,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빛이 얼굴에 닿았는데 피부가 너무 희미했어요. 피부색이라기보다 빛이 그냥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들렸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내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쪽으로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더니 가로등을 지나 사라졌어요. 그 길 끝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좁은 골목인데 그날 밤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정말 갑자기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누가 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듣는 것처럼요. 문을 벌컥 열었어요. 거실 불을 켜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현관문 틈 밑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툭툭. 비는 멈췄는데요.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다음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6시 30분이었어요. 정확히요. 창밖 하늘이 어제랑 똑같았어요. 구름 모양까지요. 나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어제랑 똑같잖아. 나는 일부러 다른 길로 갔어요. 회사까지는 좀 돌아가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도 결국 세븐일레븐이 나왔어요.
길이 이상하게 꼬여 있었어요. 도시가 하나의 원처럼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있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어요. 바닥에도 물자국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주위만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나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죠. 근데 그 순간 귓가에서 그 말이 들렸어요. 오늘 밤은 꼭 조심하세요. 난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가 없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승민 씨 괜찮아요? 어제 병가 냈다면서. 어제요? 저 어제 출근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제 안 왔어요. 그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나는 어제의 모든 걸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길엔 비가 또 내렸어요. 세븐일레븐 간판 불빛이 젖은 바닥 위에서 번졌어요. 차가 지나가고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머리가 울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뒤로의 기억은 희미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손을 잡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정적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천장이 하얗고 공기가 차가웠어요. 머리에서 웅 소리가 났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승민 씨 기적이에요. 차에 치였는데 살아났어요. 나는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기적이라는데 왜인지 모르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창문 쪽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멀리 세븐일레븐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흰 옷, 검은 코트. 그 실루엣이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그 여자가 아니라 나 같았어요. 나 자신이 거기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귀 속에서 속삭이듯 들렸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들려요. 어쩌면 아직 나는 그 길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공기는 너무 차가웠어요. 눈앞이 흐릿했는데 형광등 불빛이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승민 씨 기적이에요. 차에 치였는데 뇌에도 큰 손상이 없어요. 기적이라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손끝은 차갑고 머릿속은 텅 비었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며칠 후 퇴원을 했어요. 사람들은 축하한다, 운이 좋았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 말들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어요. 귀에 들리긴 하는데 다른 공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오자 냄새부터 달랐어요. 익숙한 내 방인데 낯설었어요. 세제 냄새랑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더라고요. 커튼이 미동도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세상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했어요. 몸이 다 낫진 않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는데 다들 무표정했어요. 숨을 쉬는데 숨소리조차 안 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서 있던 남자가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멈춰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그대로 멈춘 거예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보니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제야 안도했지만 그때 느낀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 놀란 눈빛을 하더라고요. 승민 씨 아직 퇴원 안 한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퇴원 소식은 다 알았을 텐데 그날은 일도 집중이 안 됐어요. 눈앞에 있는 문서들이 전날 봤던 것 같았어요. 내용도 제목도 똑같았어요. 6월 11일 보고서 초안. 분명 어제 완성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무실 뒤편 창문으로 세븐일레븐 간판이 보였어요. 눈을 돌렸는데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흰 옷, 검은 코트.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기 사람 안 보여요? 다들 고개를 돌려봤는데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날 오후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는데 잔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계 안에서 커피가 흐르는데 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커피가 그냥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멈추질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고장낸 것처럼요. 퇴근하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깐 멈췄다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너무 차가웠어요. 벽에 붙은 안내문을 봤어요. 정기 점검일 6월 11일. 또 그 날짜였어요. 분명 오늘은 6월 15일이었는데요. 휴대폰을 봤어요. 화면에도 6월 11일. 그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세븐일레븐 앞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간판 불빛이 깜빡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또 서 있었어요. 그대로 가로등 밑에. 빛이 번져서 얼굴은 여전히 안 보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봤어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귀 가까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은 조심하세요. 나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 말이 내 이름을 부르듯 들렸거든요. 승민 씨, 오늘 밤은 조심하세요. 확실히 그랬어요. 그 순간 차 한 대가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바람이 확 불었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없었어요. 근데 도로 위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앞까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어디선가 탄 냄새가 났어요. 불이 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날 비 오던 세븐일레븐 앞 그 냄새였어요. 욕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눈을 깜빡였는데 거울 속에 나는 그대로였어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잠이 안 왔어요. 불을 끄면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치더니 갑자기 멀리서 또 들려왔어요. 창밖에서요. 나는 커튼을 젖혔어요. 세븐일레븐 간판 불빛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그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나를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다시 그 시간이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날짜는 6월 11일.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같은 하루를 계속 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게 복제된 세상 같았어요. 회사 사람들 표정, 길거리 간판, 지하철에 앉은 노인 다 똑같았어요. 심지어 버스 창문에 맺힌 빗방울 위치까지도요. 나는 더 이상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정지된 듯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그녀가 나타났어요. 비가 오든 날이 맑든 항상 같은 자리,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서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의 입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입모양은 늘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이 점점 내 이름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경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세상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시간을 믿지 않아요. 시계는 여전히 6시 30분에 멈춰 있고 날짜는 6월 11일이에요.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나는 그 사이에서 그들의 그림자만 보고 있죠. 나는 매일 그 길을 걸어요. 세븐일레븐 앞을 지나며 혹시 그녀가 또 서 있나 봐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를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어요. 승민 씨, 당신 차례예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안 불었어요. 공기 자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밖을 봤더니 사람들이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이상하게 느리더라고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하루가 점점 질식하듯 느려지고 있었어요. 나는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그 숫자가 이제 두렵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숫자만 보여요. 마치 그게 나를 가둬둔 자물쇠 같아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김이 안 올라왔어요. 물이 끓는데도 소리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기분. 귓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회사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쯤 쉰다고 전화하려 했는데 휴대폰 신호가 없었어요. 전파가 끊긴 것도 아닌데 화면에 통화 연결 중만 뜨고 멈춰 있었어요. 그 상태로 10분은 지나간 것 같아요.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엔 사람도 차도 있었어요. 근데 전부 일정한 속도로만 움직였어요. 누가 시간을 조종하는 느낌이었어요. 신호등 불빛이 바뀌질 않았어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빨강에 멈춰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뒤돌아봤는데 모르는 남자였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녀 말 들었죠? 나는 얼어붙었어요. 그녀요? 그 남자가 웃었어요. 이제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그의 뒷모습은 분명 가까이 있었는데 몇 걸음 만에 사라졌어요. 공기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세븐일레븐 앞을 다시 지났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간판 불빛이 깜빡이는데 그게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번쩍이고 꺼지고 다시 켜지고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이랑 같았어요. 그녀가 거기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 앞을 막았어요. 가까이에서 봤어요. 얼굴이 이상했어요. 눈동자가 너무 검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피부는 차갑고 창백했어요. 빛이 닿아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속삭였어요. 이미 조심하지 못했잖아요. 그 순간 귀가 울렸어요. 주변 소리가 모두 끊겼어요. 세상이 정지된 것처럼요. 그녀의 입모양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때 내 눈앞으로 불빛이 번쩍였어요.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찢어지듯 들렸어요. 몸이 날아가는 느낌. 세상이 뒤집혔어요. 눈을 떴어요. 병원 침대 위였어요. 숨이 가쁘게 차올랐어요. 의사가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승민 씨, 괜찮아요? 나는 말을 못했어요.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였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 하나도요. 창문 바깥으로 시선이 갔어요. 세븐일레븐 불빛이 보였어요.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흰 옷, 검은 코트. 그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어요.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나였어요. 눈을 감았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면 세상이 다 사라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민 씨 괜찮아요? 이리 와요.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녀의 눈동자. 세븐일레븐 앞 여자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간호사가 내게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천천히 들렸어요. 마치 공기 속에서 퍼지는 소리처럼요.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 박동기 같은 소리였어요. 한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들이 뛰어 들어갔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이승민 씨 심정지. 나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그 순간 간호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속삭이더라고요. 이미 조심하지 못했잖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의사들의 외침도, 심장 박동기 소리도, 세상에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내 침대 위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나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승민 씨, 정신 차리세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라고요. 나는 복도에 서서 그 장면을 봤어요. 발소리가 안 났어요. 손을 들어봤어요. 빛이 손을 통과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나는 이미 그날 그 세븐일레븐 앞에서 죽었단 걸. 그 여자는 나였어요. 죽은 나. 그걸 깨달았을 때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간판이 번쩍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 나는 그 말을 하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하얗고 차갑고 너무 조용했어요.
기계음이 귓가에서 멀리서 들려왔어요. 삐 하는 소리. 내 심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였죠. 몸을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손끝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끝만 둥둥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내 몸 안에 없다는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창문이 보였어요. 바깥은 흐렸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가 이상하게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공중에 매달린 채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처럼 시간이 늘어져 있었어요. 눈을 깜빡였어요. 그제야 비가 다시 자연스럽게 흐르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나 지금 뭐 본 거야? 의사가 들어왔어요. 이승민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이 귀에 닿았는데 어딘가 멀게 들렸어요. 그의 입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소리가 반 박자 늦게 들렸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완전히 들어있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퇴원했어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이제 정말 조심하세요. 조심하라. 그 말이 낯익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묘하게 겹쳐 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랑요? 퇴원 수속을 밟는데 옆 침대 환자가 나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여자 아직 거기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길은 아직 닫히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이상했어요. 비린내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며칠밖에 비워두지 않았는데 냄새가 너무 깊게 배어 있었어요. 거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한쪽이 꺼졌어요. 천장이 순간 어둡게 내려앉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승민 씨. 나는 그대로 굳었어요. 다시 불이 켜졌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벽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이었어요. 또 그 시간이었어요. 시계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딸깍 소리만 반복됐어요. 1초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소리가 계속 겹쳐서 들렸어요. 마치 내 귀 안에서 시계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빛이 이상했어요. 색이 노랗지 않고 희뿌옇게 빛나더라고요. 빛인데 어둡다고 해야 할까?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한참 봤어요. 햇빛이 마치 움직이는 연기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길모퉁이에 있던 포장마차, 전날 본 광고판, 심지어 지나가는 노인의 지팡이 소리까지.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옆을 지나가도 아무도 고개를 안 돌려요. 어깨가 부딪혀도 미동이 없어요. 저기요. 대답이 없어요. 그제야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건가? 회사에 갔어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지나쳤어요. 누군가 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모니터엔 내 이름이 떠 있었어요. 메일함도 똑같았어요. 근데 날짜가 또 6월 11일이었어요. 나는 손으로 모니터를 만졌어요. 화면이 흔들리더라고요. 물결처럼요.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아득하게 멀어지더니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돌아봤어요. 그녀가 있었어요. 그대로 내 뒤에.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이번엔 확실히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나였어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왜 나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따뜻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걸 마침내 봤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웠어요. 피부가 얼음 같았어요. 그때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알겠죠?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사라졌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번쩍이는 불빛.
몸이 휩쓸리듯 뒤로 넘어갔어요. 눈을 떴어요. 병실이었어요. 의사가 서 있었어요. 이승민 씨 괜찮아요? 정말 기적이에요. 두 번째 사고였는데도 이렇게 살아나다니. 두 번째.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만 봤어요. 의사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세븐일레븐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흰 옷, 검은 코트, 가로등 아래 고개를 숙인 채.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을 떴는데 그녀가 내 침대 곁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슬픔이 내 감정 같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손을 들어 내 머리맡에 무언가를 올려놨어요. 작은 검은 리본이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내 마지막 하루야. 그 말이 끝나자 병실 불빛이 깜빡였어요. 기계음이 끊겼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 박동 소리가 완전히 멎었어요. 삐. 긴 평평한 소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왔어요. 심정지. 심정지. 그들은 내 몸에 전극을 붙였어요. 몸이 들썩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날 병원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세븐일레븐 간판 불빛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그 앞에서 한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목소리였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뜨면 여전히 6시 30분. 시계는 움직이지 않고 햇빛은 같은 각도로 커튼 사이로 들어와요. 그 속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도 매번 똑같아요. 밖을 나가면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요. 차가 지나가고 버스가 멈추고 누군가 웃고 누군가 화내요. 모두 살아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해요. 누가 내 어깨를 스쳐도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는 아직 이 도시 안에 있어요. 시간이 멈춘 도시 속에서 매일 같은 길을 걸어요. 세븐일레븐 간판 불빛이 깜빡이고 그 아래로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올라오죠. 그 냄새는 비린 듯하면서도 익숙해요. 내 마지막 기억이니까요.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누군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돌릴 때면 순간 나를 본 것 같아요.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내 뒤를 봐요. 그들에겐 내가 없어요. 밤이 되면 그 길은 더 조용해져요. 세븐일레븐 앞 가로등이 하나뿐이에요. 불빛이 반쯤 꺼져서 바닥에 번지는 그림자가 짧아요. 그 아래 내가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전부예요. 움직일 수도 떠날 수도 없어요. 누군가 그 길을 지날 때만 공기가 흔들려요. 그때 나는 본능처럼 입을 열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이제 내 하루의 전부예요. 누가 지나가든 그 말밖엔 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존재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건 경고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그 길을 지나던 사람 하나가 발을 멈추고 나를 봐요.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봐요. 그 눈동자 속에 불빛이 흔들려요. 그 불빛 안에서 내 모습이 다시 서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에 내 그림자가 덮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묻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다시 말해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 순간 세상이 또 한 번 멈춰요. 가로등 불빛이 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뒤편에서 불빛이 번쩍여요. 브레이크 소리, 짧은 비명, 모든 게 반복돼요.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봐요. 아무 감정도 없이요. 그건 나였고 이제는 그가 됐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다시 그 말이 나와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상에서 그 말만이 반복돼요. 내가 살아있던 시간, 죽던 순간, 깨어난 병실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엉켜 있어요. 시계는 여전히 6시 30분. 날짜는 언제나 6월 11일.
어쩌면 이건 벌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내 죄에 대한. 그날 차가 내 앞을 지나가기 전에 나는 분명 그 여자를 봤어요.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걸 그냥 지나쳤어요. 그 한순간의 무심함이 나를 이곳에 묶어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녀도 그때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다음 사람을 붙잡는 말이 돼요. 조심하세요. 그게 있길의 법칙이에요. 가끔 아주 드물게 세상이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비가 그치고 불빛이 잠시 멎을 때,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죠.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물음이 끝나면 멀리서 또 발소리가 들려요. 새로운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다시 그 말을 준비하죠. 그게 내 일상이 됐으니까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또 멈춰요. 가로등이 깜빡이고 비가 내리고 모든 게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요. 누군가가 멈춰서요. 그 눈빛이 나를 향해 와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오늘 밤 그 길을 피하세요. 세븐일레븐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얼굴이 나치게 느껴진다면 제발 멈추지 말고 지나가세요.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기 앞 세븐일레븐 앞 지날 때 정말 조심하세요.